무당고택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해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신 선용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쪽 그 고흥 땅에서 무역업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좀 보니까 맨 처음에 그 무역업을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은 결혼을 하시고서 결혼 미천으로 아마 아버지가 줬는지 아니면은 형님이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리쌀 한 가마하고 그다음에 그냥 나락 벼루 스마를 받았답니다. 결혼하고서 이거 가지고 살거라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야 그거 중에서 이제 그 보리쌀 한 가마를 가지고 아마 가출한 것 같아요. 가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갖다가 재피우서 돈을 좀 구한 것 같아요. 돈을.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돈을 내놓고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부인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무역상이라든지 일본의 무역상들이 와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보부상이라고 그래요. 무역상을 보부상. 그래서 그 보부상을 좀 만나가지고 좀 뭐를 해보려고. 근데 그 책에 좀 이렇게 요새 나오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봐서 읽어보니까 부인은 길쌈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주 그런 모든 일을 다 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시골에 살기가 딱 맞는 분. 이제 선영 할아버지는 좀 귀태가 난다 그럴까? 어떤 그런 조금 더 시골에 살기는 아까운 그런 존재고, 또 배짱이 기가 막히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잘 된다요. 아주 그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고. 그러고 전에 그 한 5, 6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중국 사람 보부상하고도 한자를 써가지고 통하게 됐고, 일본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하게 돼서 특히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국 보부상한테 이제 자세한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를 사가려고 하느냐면 우뭇가사리를 사가고 싶다 이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뭇가사리가 질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선용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부인한테 돈을 주면서 술하고 안주를 좀 주문을 해라. 많이 술은 아이가 엄청 많이 사다 놓고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이제 한 잔씩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한 잔씩 해놓고 하는 얘기가 우뭇가사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힘을 나는 좀 빌리겠다. 대신 뭐 얼마를 따가지고 오면은 한 잔, 막걸리 한 잔, 또 한 줌을 따가지고 오면 막걸리 5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불면은 우뭇가사리가 앞바다에 쌓인답니다, 거가.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사이에 어마어마한 우뭇가사리를 따다가 이제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배에다 싣고 여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수까지 나와서 다행히 그날은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잘 갔다 이제 여수까지 나와서 파는데, 오는 도중에 다행히 또 안개가 껴가지고 바짝 말린 우뭇가사리에 습도가 차가지고 근수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았는데 집에 와서 돈을 세보니까 그 당시 거기서 땅을 30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요. 이게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뭐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래가지고 한 4년 동안
4년 동안 우뭇가사리하고 아마 상당히 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커져가는 겨.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 산동반도 있는 산동성이 그 이제 그 선윤지 우리나라의 그 시조 보성선씨 시조 윤지공에 거기서 살았다고 우리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를 한번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무역 업자 이제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가셨는데 가지고 거기 가서 한만 뭐 알아봐도 거기 어디 살았다는 거 뭐 무슨 묘지라든지 이런 거 뭐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자랑스럽게 거기도 이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 시조가 여기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갔는데 여기서 물건을 싣고 지금의 대련 쪽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큰 큰 대나무를 뭐라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대나무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영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실어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뗏목 같이 해가지고 그 뗏목 위에다가 중국에서 또 사가지고 오는 물건을 거기다 싣고 배로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성 앞바다 그쪽에 이제 금산이라는데 그쪽 앞바다에다가 그 나무를 이제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김양식을 시작했답니다. 김양식. 그래 이제 김이 또 생산되면은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 뭐 다시마, 무슨 이제 건어물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또 소금도 들어가고 뭐 쌀도 들어가고 한약재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 대동상상가 뭐를 하셨다는데 그 지부가 13군데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 물론 대련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읽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신부로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화신백화점의 주인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여간 선용 할아버지가 경제에 정말 머리 회전이 잘 되고 그런데 아마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 다 얘기하려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20년 동안에 그야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왕창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벌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제 밤에 주무시는데 어떤 현인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이쪽 육지 쪽으로 와서 좋은 터를 어떻게 잡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와서 터를 잡는데 지금까지는 호서 지방에 가서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한 7년 동안 저희들이 해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한 3년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자리를 잡는데 전국에서 3군데를 자리를 잡았답니다. 좋은 터가. 그래서 지금 여의도, 그 다음에 대전역, 그리고 여기 장안, 여기를 정했는데 풍수 지리사들의 공통점이 여의도나 그 다음에 대전역은 터는 좋긴 좋은데 집을 짓고 몇 년 안 가면 헐린다. 그래도 질 거냐. 그래서 여기다 집을 줬다 그래요. 여기다 집을.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뭐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가 여기 뭐 속리산이 있는데 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학이 일어났던 뭐 여기 취해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가 집을 짓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영웅 할아버지가 일로 이사 오게 된 것이 1904년도입니다. 1904년도. 그렇게 이제 하시고서 그 후로 이제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데 누가 또 그 나무를 쌓았는데 거기다가 불을 놨다는 거예요. 불을 놔가지고 다시 또 나무를 펴다가 하느라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90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4년,
약 한 10년인데 정확하게는 9년 8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눠진 거 여기 보면은 1919년에 이게 인터넷에 나오고 요새 그거 좀 나오는 거는 1919년서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제가 약간 하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저리로 가겠습니다. 뒤에 거 이어가려면 조금 간단하게. 우리 최 선생님은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하게? 큰일 나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꼭 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 회색 건물이 아래층을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아래층은 찜질방, 위층이면 무슨 헬스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장안면 사무소, 옛날에는 지서가 있던데 119 여기 이제 소방서가 있고 저쪽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터도 전부 다 이분이 이거를 희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저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터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다른 데 살고 있는 데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은에 이렇게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보은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한 바퀴 돕니다. 자, 이제 우리 우당고택은 그래서 이 둘레가 800m입니다. 근데 대강 우에서 평면도로 보면은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 담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담만 쌓는데 3년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800m 담만. 그 이제 담을 쌓는데 이 재료는 이쪽에 이제 지금 그 우주 중개소 있는데 그쪽에서 흙을 파다가 이쪽에 날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는 여기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담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냐고. 그러면 대개 독수궁 돌장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담에 돌이 많으면은 돌담, 그 다음에 흙이 많으면은 흙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지금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돌이 많은지 흙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도 그 당시에 뒤진 원두막이죠? 아니요. 새로 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장주 체험장 하면서 예, 여기 우리 우당고택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당골 장체험장. 이 아당은 지금 안채 사시는 선민혁 씨 부인. 그러니까 종부, 이 일대 종부님의 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한 7년 전에 500만 원 주고 팔린 적이 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이 철제 장으로 유명해졌어요. 장으로. 지금도 제가 여기서 있어 보면은 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사러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해설하고 난 다음에 남자분들 어떤 한 팀이 한 12개씩 사가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지가 또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건물은 이 장 체험장입니다. 근데 주로 여기 체험하는 걸 보니까 고추장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거는
보은군에서 져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저 안에 있잖아. 이게 공장이 저 안에 있잖아. 아, 이제 그거는 안에 있는 거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팔도 단지의 마지막 보면은 황해도 단지가 있어요. 황해도 단지. 황해도 단지는 대부분 모양이 다르죠. 뚜껑이 다른 거하고. 그래서 비교가 대부분 되는데 저쪽에 있는 거는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설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왔어요. 전문가가 왔는데 이게 단지라고 이게 잘못 썼다 이거예요. 아, 그럼 왜 잘못 썼느냐 그랬더니 이 단지에 손잡이가 있어야 단지다. 손잡이가 없는 건 뭐냐? 독입니다. 독. 그래서 장독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틀림. 그래서 저도 한술 또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은에 여기 법주사 다음에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가 여기인데, 이 앞에서 저분들도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뒤에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영화 촬영도 하고 또 각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촬영할 때 거기 와서 촬영해요. 여기. 무슨 저기 이제 한옥집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또 거기다 이 단지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연 풍경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장소에서 지금 참 이 조망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이쪽에 이제 구병산이고 여기는 이제 옥녀봉이라고도 하고 보습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은에 사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속리산은 아버지산, 또 이 구병산은 어머니산, 이쪽에 금적산은 아들산이라서 삼산, 크게 삼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의 터가 이 구병산, 어머니산, 보은의 어머니산을 배산으로 해서 안채를 정서양집으로 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채는 보습산 또는 옥녀봉을 뒤에 배산으로 해서 정남향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지금 보습산이 왜 보습산이냐? 저 이렇게 맨 꼭대기 봉우리에서 조금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데 그게 쟁기 날입니다. 날.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볕이라고 그래요. 볕. 원래 이름이 볕. 거기서 또 조금 꺾여 내려가는데 봉우리까지. 그거는 보습입니다. 보습. 그게 보습이요. 그래서 보습산이. 그럼 거기서부터 깨자랗게 또 내려오는 그거는 나무로 돼 있는 거. 통나무. 쟁기에 보면은 그거는 원래 이름이 한마루입니다. 한마루. 그 뒤에 이제 소를 메워서 땅을 가는 쟁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 쟁기 모양의 두 번째 날, 그게 보습입니다. 그래서 보습산이라고 이름을 진 것 같고, 봄에 오면은 이 계곡이 마치 단발머리에 머리를 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옥녀봉이라고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저기 안채 들어가기 전에, 사랑채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터를 보면은 상당히 그 보습산과 구병산이 이렇게 포근하게 이 집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회원 중에서 우리 최원태 회원님께서 이제 경찰서 간부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자기 집이 그쪽 이제 선우실 쪽이니까 아마 헬기나 이런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20여 차례 한번 오셨다는 겁니다. 상공을. 근데 요 터가 꼭 뭐같이 생겼느냐 하면은 꽃봉우리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저 밑에 우리 걸어온 앉았던 데 원두막 있는 데가 꽃봉우리 밑에고, 여기가 이제 맨 꼭대기 꽃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요새 드론을 가져와서 한 20여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봐도. 그래서 이 터가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생기고, 연화부수형은 틀림없이 연화부수형인 것 같습니다. 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이 생겼고, 또 원래 이 집을 짓고서의 원길은 이쪽으로 났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정문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뒤로 다리를 놓고 그쪽으로 해놔가지고 관광객들이 거의 80%가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5분 내지 10분만 되면 나가요. 뒤로 들어와서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설을 안 해주면은 볼 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문제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 효열각을 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효열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흥 쪽에서 정려각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왔던데, 지금 우리 선 선생님 어디 계시죠? 지금 그쪽에 정려각이라고 있나요? 요거 모양만 이제 그냥 거기 흔적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 거기 있다고 그러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됐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아직 안 됐어요. 아니고. 예,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걸 두 번 했구나. 이게 저기 현판이 여기 와 있고. 예, 알았습니다. 정려각이라고 한 건 지금도 고흥에 그럼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일로 이제 오면서 다시 이게 진 거죠? 다시, 저도 암만 생각해도 다시 졌을 것 같아요. 정려각을 그대로 해체하다가 조립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집을 질 때 경복궁을 짓고 놀고 있는 목수들을 들이다 졌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아마 처음에 진 게 아니라 이 집을 진 다음에 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뭔지 졌어요? 하여간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쪽으로 오면서 이 집의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비각의 이름이 정려각이었던 것이 효자의 효자, 열의 열자, 첫자를 따가지고 효열각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좀 전문가들은 이런 분들이 오면은 감탄하고 가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잘 진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비각이. 그래서 이따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해 드리면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졌다는 겁니다. 그렇게끔 이 선영웅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갸륵한 효심이 더 나타난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 정문에 들어갈 때, 이런 훌륭한 분의 정문에 들어갈 때는 예의를 갖추라고 해서 대문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예의를 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쪽 뒷부분으로 와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으로 봤던 현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효자, 정조산 대부, 동몽교관, 선처음 지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제 저쪽으로는 열려하고서 이제 선처음 씨의 그 경주김씨를 하고 이제 지문이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고종 29년 10월에 하고서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자, 이런 집안에 이렇게 훌륭하신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거는 진짜 그 집안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 그럼 뒤로 한번 와보세요. 아마도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비석을 세울 때 이 비문도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맞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 만나면 보세요. 제가 말한 이게 저 결제 맡은 순서입니까? 맨 밑에 좌랑 결제 맡고, 그 다음에 정랑, 참의, 참판, 마지막에 판서가 결제를 했어요. 저기 사인이. 예, 판서에 사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인이 아주 멋진 사인입니다. 그래서 보훈에 계신 분들도 그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교지가 내려올 때 중앙정부에 내려왔다는 그건데, 거기서 이제 이걸 직접 작성하고 이제 내려보내는 관리의 사인이거든.
예. 그래서 5단계를 거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두철미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좀 나라가 기틀이 잡히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와 있습니다. 요 중앙에 보면은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고, 이제 뭐 여기 향토 연구회원들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기둥 위에 이 복잡한 것이 포라고 합니다. 포 또는 공포. 그래서 기둥 위에만 포가 있으면은 주심포 계열의 건축.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있단 말이야, 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늘 따자를 써가지고 다포식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놀랄 일이 뭐냐 하면은 이 포에 여기 이빨같이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이공입니다. 이공으로 따지면은 120, 220, 320, 42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420 위에 하여간 무슨 동물 닭벼슬 같은 그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건물이 나오는데, 청와대 건물, 거기 잘 보면은 제가 볼 때는 420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건물에는 220, 320이면 다 끝납니다. 법주사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응보존 잘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손영호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이 지극정성을 여기다가 다 들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거,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다는 게 하나 있어요. 입공 가운데 연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입공 가운데. 보셨어요? 입공 가운데 연꽃이 다 피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진짜 없어요. 저도 이 해설을 하면서 전국에 이런 데 어지간한 데 찾아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잘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마다 이런 모서리마다 동물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그 뭐가 있나, 이쪽에 학이 있을 거예요. 학이 있고, 자, 이쪽에는 사슴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이 2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문에 정문 쪽에 와서 보면은 백호가 있습니다. 백호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쪽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하기는 어려운데 양쪽에 용이 2마리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이쪽에는 그냥 여의주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선처음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쪽에는 경주김씨 할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감히 하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설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데 들어가 본 적 있느냐고 하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효열각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오면은 여기서 저는 제가 전직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효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한테 효하는 건 더 좋다. 요새 효한다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들한테 제가 어떤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릴게요. 제가 평소부터 잘부터 의문점이 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건물은 아까도 말씀한 1909년쯤 이게 건립이 된 거라고 집보다 먼저 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겠죠, 뭐. 근데 지금 이 비문은 1995년에 이게 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10월 15일 날 이게 건립을 했어요. 이 비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비가 있어. 예, 그러시죠. 예. 지금 여기 그 뒤에 이제 비석은 일로 못 옮겨왔고 저 뒤에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뒤에 거거든요. 뒤에. 네, 저거를 제일 봐야 중요한 돼요. 거는 저게 없으면 비석이 아무리 서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거를 가져오면서 그 비석은 거기다 그냥 놔두고 탁근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여기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 건물을 질 때는 저 뒤에 그 팔각만 있었고 이제 요거는 1995년도에 다시 이제 비문을 만들어 세운 거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생각을 비문만.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건물을 보면 굉장히 옛날 오래된 건물인데 이 비문을 보면 최근 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 하고 이게 여기다 비문이 없어져 갖고 다시 만들어 건가 뭐 가지고 여가 계시니까 뭐 아주 뭐 무슨 질문할 게 있으면 다 하세요. 여기. 경직김씨 있는데 누구 딸인지는 뭐 안 써있네, 그지? 아, 그냥 그거는 여기는 안 써요. 이런데 비문에는 그거는 족보에 뭘 알아야 족보에. 는 쓰고 여기는 안 써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그대로 펴는 거지. 그 이제 아주 후손들이 만드는 거네 이제. 네, 이제 됐어요? 됐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영웅 할아버지가 그쪽에서도 무슨 그 사학 같은 걸 해가지고 하신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선종은 할아버지가 이제 관선정을 친 거죠? 이거는 설명 안 하시네? 보신 거죠? 예. 설명은 안 하시네,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아니, 하셨어요, 여태까지? 해야죠, 다. 여기 많이. 는 일제시대 때 그 철, 동 이런 거를 일제들이 다 수탈해갔거든. 그 와중에서도 이게 살아남았는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면은 군산 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게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일단은 거기 가서 이제 막바로 이제 용광로로 들어갈 판이야. 그래 어떤 사람이 아니, 근데 여수에서 또 어느 저기 고물상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또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좌우지간 거기 잊어먹었었어요? 그럼요. 세워진 데는 원래 그런데 내가 그걸 읽고서 지금 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읽은 데는 여수로 나와 있어. 그게 여수라는 데도 좌우지간 거기서 이게 공출이 돼가지고 거기를 떠나 있었다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 위치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선민혁 씨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는 게 그게. 그래 나는 어떡하는 겨. 그래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한 팀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서 찾아보고서 그런 건 없는데 하면 어떡할게. 그런데 선민혁 씨한테 물으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어리둥절한 적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제. 자, 여기 자랑스러운 철비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영자, 홍자. 알고 보세요. 영자, 홍자입니다. 이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비서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계급이죠. 비서경이라는 계급이고. 그런데 이 철비를 본 사람들 아마 없어요. 여기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가 나나요? 철비를 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이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고 외놈들 냄새가 난대요. 맞아요. 저 우회가 그렇잖아요. 이 저기 신사 들어가는데 입구에 저런 모양이 써 있습니다. 그 외정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여기 글씨체들도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 콩두자 두원면, 점안면, 남양면, 남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아마 땅을 사준 게 맞죠? 땅을 사준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분들한테 또 이 소장료 이런 것도 받는 게 아니라 세금도 몰래 내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분이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계신다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지독합니다. 보은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보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이 대단한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비를 여기 있는 사계 면민들이 고마워가지고 돈을 걷어서 거기다가 1922년도에 이걸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기 도로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2004년도에 옮겨왔다고 지금까지 해설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이제 집안들이 누가 가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여수의 어느 고물상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선진규 선생님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 여기. 더 저기 한 거는 이 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력으로 그냥 세워놔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런 비석이 어디 있나 해서 이제 90년대에 우리도 이게 이걸 우리 집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러 해가지고 이게 참 고맙고 그래가지고 시애비를 세웠으니까 그리 아십시오 얘기라도 해줬으면 되는데 그냥 얘기도 없이 그냥 그 5개 부락 중앙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이제 일본 놈들한테 공추도 당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집 마당에 이게 이제 세워져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여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또 제사를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올 때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례비도 충분히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옮겨와가지고 이게 다시 했다 세워놓은 거예요. 언제 세운 거예요 이게? 여기다 세운 거는 여기 2004년도에. 거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분이 청명 임창순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옥천 사람이요, 옥천 사람. 해방 이후에 한학에 대해 가지고 지대한 공로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관선정에서 공부할 때 성적이 한 중상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중상위 정도. 근데 그분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학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지곡서당이라는 걸 져가지고 이제 후업을 양성학으로 치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집의 자손으로서 가장 의지를 가지고 저 자신이 떳떳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관선정 이거 하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선정은 지금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고 또 한학이 또 다시 이제 부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근거는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국가의 예산을 좀 저기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를 꼭 세우는 게 우리 집안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대충 제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인데 들어가는 아마 있고 현관이 한 칸이 되지 않았나 하고 33칸짜리가 저거 있었는데 저 위치를 지금 몰랐어요. 어딘지 이쪽인지. 하여간 책에 보면은 이 99칸 집에 덧대요. 이런 식으로. 저기 보면 정문으로부터 남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저기. 거기 이렇게 나 그걸 못 봤구나. 그래서 이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관선정에 우리나라의 임창순 씨라고 금석하게 대두인데 그분이 여기를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또 문화재의 무슨 위원장인가 모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105명이 여기에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 교육하는 기간이 25년 정도 여기다가 서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일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렇게 훌륭하면서 이쪽 옥천까지 실어오면 자기가 이제 차로 실어다가 보은 사람들을 굶어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구일해 줬다고 그래서 보은 사람들이 또 요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깝게 와서 보면은 글씨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문을 일으키고 가난을 구제하니 대대로 내려온 덕행일세 각박한 인심을 순화시켜 경각심을 일으키니 길이길이 감명되어 마멸되지 않으리 이렇게 해설까지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7년도에 이제 세워진 건데 26년도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조선의 마지막. 근데 그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게 엉망인지 묘를 못 쓰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경복궁에서 신하를 보내서 돈을 끌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선정훈 씨가 돈을 줬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임금님의 그 묘를 쓰는 걸 갖다가 능침조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능침조성을 잘하고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려서 그분이 종 5품의 벼슬을 비서 무슨 승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선정훈 선생님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뭐,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선정훈 선생님. 초등학교 때 여기 소풍을 왔는데 이분이 여기에 갓 정모를 쓰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초등학교 때 왔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떠들고. 근데 대청마루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랑채가 다 쩌렁쩌렁 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린 마음에 이런 산신령 같은 분이 이런 집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고 이제 이거 보은 사람들이 최근에 선정훈 선생님 송도비를 여기다가 제일 크게 이렇게 잘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돌로 파놓고 그랬을 거야 아마 저기 전승지, 선공, 정훈, 송덕비 이렇게 해놨는데 저한테는 정조 할아버님 그러니까 저기 영자홍자 할아버님이 이제 조정희 선생님 벼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님 일이라 그거를 벼슬을 그냥 족배에 쓰되 나는 공부해서 딴 것도 아니고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벼슬을 내려보냈는데 그냥 또 면전에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면전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참 뭐한데 내가 제사를 지낼 때는 내 제사에서는 저거 쓰지 말고 현구 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구 학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 건 됐나? 받은 거 뭐. 자, 있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국어 복원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이고 요거는 저기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래요. 비닐하우스. 근데 사진에 이렇게 나왔으니 전부 다 와서 오는 사람마다 나한테 다 묻는 게 이거를. 근데 알 수가 있어.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내가 대답하면 돼. 여기가 지금은 없어요, 그럼? 여기가 행랑채 있었어요. 여기가 행랑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뭐 여기 농사를 짓고 여기도 행랑채가 있었다는데 여기에? 여기 과객실. 여기 과객실 이쪽 문 이쪽에. 그럼 여기 담이 또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네, 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행랑채가 없었어요, 그럼? 행랑채 여기 행랑채. 이거는 사랑채 행랑채. 사랑채 행랑채. 네. 여기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요 안에 여기 또 집들이 있었다니까 여기. 거기에 있었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랑채나 안채의 그 집 모양이 H자 모양입니다. 한자로 따지면 일공자 모양인데 이 가운데는 대청마루예요. 지금 말하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거실입니다. 대청마루를 놔가지고 각 방마다 이쪽 양쪽에 있는 이 사이드가 전부 다 방입니다. 그래서 각 방으로 연결하게 돼 있고 사랑채는 32칸, 그 다음에 안채는 34칸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사당채 이제 이런 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큰 대문을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기둥도 원기둥이지만 이 밑에 그 기초석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놨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과객들이 머무는 과객채가 있었고 저쪽에 이제 보일러 탱크 있는 데가 방앗간이 있었답니다. 이제 디딜방아, 연자방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가 행랑채가 있었다는데 이쪽에 담이 또 있었다고 그러는 게 지금. 담이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담이 있었고 여기가 닭담이 또 이렇게 있고 예. 또 가리개땅이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 문이 안 보여요. 가리개땅을 지나서 이렇게 와야 문이 이렇게. 근데 여기에 연못도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 연못이 아니고 바로 요 앞에. 아니 여기에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사랑채는 몰라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여기 그건 왜 아느냐면 소풍 왔을 때 연못이 큰 게 있고 무지개 다리가 2개가 있어. 근데 일로 가면은 죽는다는 겨. 가지를 않냐. 근데 일로 행랑채로 들어갔어요. 행랑채로 들어갔는데 어릴 때 기억이 왜 대문을 그렇게 많이 여기를 좀 내가 12대문을 닫았다 열었다 한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3사학교 다닐 때 여기 소풍 와가지고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길이 니을자 모양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는 거죠. 여기
담을 세워놓으면 니을자로 이렇게 돼요, 길이. 글쎄, 그래서 이 니을자로 돼가지고 대문은 꽤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참 오시는 분들이 좀 캐션 마크를 찍는 게 하나 있는데 주황색 건물입니다. 저게 화장실이요. 저 함석 지붕에 이 집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지을 때 일본에서 그대로 수입해다 진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랑채 사시는 분이 이 화장실을 보고 있어. 그 담에 쪽문 있잖아요. 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느냐면 이 집에 이 기와집에 이렇게 뾰족한 걸 합각, 이 팔짝 지붕입니다. 합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합각의 꼭지가 저쪽 보습산 꼭대기하고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뭐라 그러는 게 용마루는 저쪽 능선하고 맞춘 겁니다. 이게 풍수지리에 맞게끔 집을 졌어요. 배치도 말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대문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늘로.